저희가 4월에 방콕에 공연을 하러 갔어요. 사람들이 막 떼창을 하는 거예요. 제일 마음이 잘 맞는 게 컴퓨터인 거예요. 역시 사람이 제일 어려운. 네. 자, 나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티스트를 소개하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콜타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승원 PD고요.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자음악 아티스트 팻햄스터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팻햄스터님을 굉장히 어렵게 모셨어요. 최근에 국내외 공연이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팻햄스터님께서는 어떤 음악 장르로 활동하시는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자음악가 팻햄스터입니다. 제가 전자음악가라고 방금 앞에 말씀 붙였듯이 네. 전자음악 장르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 솔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팻햄스터 앤드 캉유라는 전자음악 듀오 팀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팻햄스터님의 활동명이 굉장히 독특한데, 팻햄스터라는 이름에 대한 좀 특별한 의미나 뭐 지으신 계기가 있나요? 사실 저랑 같이 활동을 하는 캉유라는 친구가 지어준 이름인데요. 네. 네, 제가 이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사운드가 굉장히 빵빵하고 저음이 막 두텁고 이럴 때 사운드가 굉장히 팻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네, 거기서 온 팻이고, 햄스터는 그냥 제가 햄스터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빵빵한 사운드의 햄스터라는 의미라고 좀.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운드가 빵빵할 때 팻이라고 하는구나. 네. 저희가 방금 전에 여기 부밍 스튜디오스 홀에서 네. 팻햄스터님 곡을 좀 촬영하기도 하고 녹음도 했는데, 첫 라이브 곡 셋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방금 연주한 라이브 셋은 일단 3곡을 연달아서 네. 연주를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연주한 곡은 밴드 데드버튼즈의 밴드 마스터이자 프론트맨 홍지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네, 그 친구가 기타로 같이 협업을 하게 되어서 제 전자음악 사운드에 그 친구의 기타를 얹어서 에디팅을 해서 만든 곡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기타를 너무 잘 쳐가지고 예, 저도 열심히 그만큼 또 믹스를 해서 좋은 곡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작업이 된 곡이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아까 말씀드렸던 팻햄스터와 팻햄스터 앤드 캉유의 캉유의 솔로 EP에 수록된 The Sun From Mars라는 곡인데요. 네. 네, 그 곡에는 제가 피처링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신스 사운드랑 그 다음에 비트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었고요. 네, 근데 그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되게 의도를 하고 만든 건 아닌데 네. 이제 팬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쁘고, 저희가 4월에 방콕에 공연을 하러 갔어요. 4월에요? 네, 처음 이제 방콕에 공연을 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 공연에 같이 공연을 하게 된 아티스트 분들도 방콕에서 되게 유명한 전자음악가 분들이시고, 네, 그리고 해서 굉장히 고맙게도 공연장이 거의 꽉 찼어요. 네, 꽉 찼는데 저희가 이제 그 곡을 딱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떼창을 하는 거예요. 전자음악도 떼창이 가사가 있으니까. 네, 그 이제 캉유가 부른 노래가 있거든요. 그쵸. 네, 그 후렴구를 막 떼창을 하길래 너무 그냥 연주를 하다가 너무 깜짝 놀랐고 기대도 안 했는데 태국에서 뭔 타국이 왔는데 너무 정말 제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리고 또 나중에 자기들이 막 그걸 공연장에서 부르는 모습을 막 SNS에 올리고 막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한테는 특별한 기억이고, 또 국내를 막론하고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그런 곡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곡은 전자음악 활동을 하는 인디 전자음악가인 안마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디스포리아라는 싱글 앨범을 냈어요. 네, 그래서 그 싱글 앨범의 또 리믹스 앨범을 그분이 또 모아서 작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또 참여를 하게 돼서 거기 수록될 이제 안마루 디스포리아 팻햄스터 리믹스 곡입니다. 그렇게 세 곡을 라이브로 여기서 해주신 게 근데 진짜 사운드 엄청 빵빵해요. 귀가 거의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얘기하다가 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타국에서 한국어로 된 곡을 떼창을 해줬을 때 근데 Sun From Mars는 영어로 된 곡입니다. 요번 것들을
부민과 함께한 팻햄스터 메들리 라이브 퍼포먼스가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를 클릭하셔서 감상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부밍 스튜디오스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네.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팻햄스터님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감상하신 이 공간 부밍 스튜디오스는 2000년 설립 이래 쭉 강남 대치동에서 자리를 지키고 많은 뮤지션들과 작업을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장르 음악 다양화와 발전을 위해 여러 독특한 작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50평 규모의 서울 최대 규모 레코딩 홀이 있어서 보컬이나 악기 녹음만이 아니라 이런 밴드 세션, 챔버 오케스트라, 합창이나 국악 프로그램, 미디어 아트의 규모 있는 작업도 가능하고 저희가 단순 녹음을 넘어서 이 공간에서 이렇게 저희 콜타임 같은 토크쇼나 온라인 쇼케이스 등의 행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부담 갖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음악 작업에 대한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팻햄스터님과의 콜타임 인터뷰가 좀 잡히고 나서 사전 조사를 좀 했는데 네. 우선 하시는 음악이 대중이 아는 곡과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팻햄스터님의 음악만이 갖고 있는 장르적 아이덴티티가 따로 있으면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빰빰빰빰 이 정도 템포보다는 네. 조금 더 느린 템포를 선호하고 네. 그 느린 템포로 곡을 만들어요. 좀 둠둠둠. 네, 저는 이게 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템포라든지 사운드라든지 그런 게 당연히 있겠지만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저한테 제일 잘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템포를 주로 약간 느린 템포로 곡을 만들었을 때 더 네. 사운드를 빵빵하게 제가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신디사이저도 더 넣을 공간이 많아지고, 네, 비트를 더 쪼개서, 네, 그래서 만드는 것도 재밌고, 또 공연장에서도 뭔가 좀 웅장할 때는 웅장하고, 네. 또 춤을 출 수 있을 때는 또 출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추구하는 제 사운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또 템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공연 보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네, 그래서 전자음악인데 약간 느리게 가서 너무 좋은 것 같다. 네. 오히려. 네. 아, 이게 또 오히려 좀 템포가 느려야 뭔가 넣을 구석도 많아지고 네. 음악도 팻해지고 네. 네. 그렇게 좀 그게 이제 팻햄스터님만의 좀 장르적 아이덴티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템포 그리고 여러 가지 사운드를 많이 작업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가장 저랑 잘 맞더라고요. 꼭 들어봐 주세요. 네. 팻햄스터님이 어떤 많은 음악 장르 중에서 전자음악을 접하게 된 계기나 좀 전자음악을 선택하신 이유가 네.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좀 푹 빠진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제가 거의 12년 전에 밴드를 했었거든요. 이모 얼터너티브 펑크 밴드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베이스를 치면서 보컬을 하는 프론트맨이었는데, 네, 이제 그 밴드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었어요. 네, 그만두고 그 다음에 다른 밴드를 몇 개쯤 이제 시도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 맞는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쵸. 네. 제일 마음이 잘 맞는 게 컴퓨터인 거예요. 네. 역시 사람이 제일 어려운. 네. 그래서 컴퓨터랑 같이 작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나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고, 물론 혼자 해야 돼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제가 요즘은 협업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요즘 협업 앨범 트랙을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자음악 컴퓨터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 네,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게 된 계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가장 어렵다. 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그렇죠. 모든 일이 본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코리아 타임스 기사에 네. 2024년에 꼭 봐야 할 인디 공연 10선에 팻햄스터님과 캉녀님이 이제 리스트업이 돼 있더라고요. 네.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이제 공연 네. 되게 많이 올리셨잖아요. 네. 다 무아지경으로 네. 공연을 즐기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팻햄스터님도 엄청 열정적으로 공연을 네. 하시잖아요. 네. 좀 팻햄스터님이 공연을 진행할 때 좀 주요 포인트나 어떤 노하우가 좀 있나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네. 언젠가부터 곡을 만들 때 공연을 굉장히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요. 그래서 공연에서 이런 사운드가 나오면 되게 좋겠다 라던가 공연에서 여기서 한번 잡아줬다가 빵 터뜨리면은 사람들이 흥분하겠다. 그런 거를 곡을 작업할 때부터 생각을 하면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공연에서 내가 이 파트를 연주를 할 때 무슨 막 이런 멋진 포즈를 지어야지 라면서 막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요. 약간 공연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곡을 만들고 처음에 이제 밴드를 그만두고 전자음악을 했을 때는 공연이 많이 없었어요. 공연이 많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저는 저를 불러주시는 이제 관계자분들이나 이제 오거나이저분들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가면은 그리고 저는 공연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작은 데서 하든 큰 데서 하든 공연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저희가 막 공연 자체를 엄청 즐기기 때문에 하는 거를 좋아하고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같이 재밌게 봐주시는 게 아닌가. 그쵸. 아무래도 네. 이제 뮤지션 텐션이 올라야 네네. 즐기시는 분, 뮤지션이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해야 또 그걸 봐주시는 분들도 같이 즐거워질 거고. 네네네. 근데 좀 곡을 쓰실 때 먼저 공연을 어떻게 할지를 좀 상정을 하고 네. 곡을 쓰시는 거가 뭐 하나의 또 팻템스터니만의 노하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뭐 일본이나 다른 네. 해외로도 공연을 자주 다니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뮤지션들이 해외 공연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글로벌하게. 네. 팻템스터님이 해외 공연을 하게 된 뭐 좀 섭외 과정이나 뭐 어떤 그런 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우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제가 인스타그램에 뮤직비디오를 이제 클립을 올렸는데 네. 거기에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전자음악 싱어송라이터인 블랙쿠로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거기다 이제 그걸 보시고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다. 혹시 일본에서 공연하고 싶은 생각이 있냐 그런 식으로 네.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일본에. 네. 네. 그래서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좀 얘기를 좀 나누면서 약간 이제 친분을 쌓은 다음에 저한테 도쿄나 오사카 같은 데 있는 큰 도시에 있는 그 공연장들을 몇 개를 소개를 시켜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 소개를 받고 그 공연장이랑 연락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뭔가 꼬리를 문다는 약간 게 그게 그쵸. 네, 정말 저는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실감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또 거기 공연을 하러 가서 만나게 된 사람들, 네. 또 일본 현지 뮤지션들, 그분들 중에서 또 다른 해외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분들이랑 또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또 다른 이제 태국이라든지 네, 이런 곳에 공연장을 또 소개받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태국도 가게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해외 공연 한 몇 회 정도 진행을 하셨어요?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일본 투어를 가서 네. 코베, 오사카, 도쿄에서 공연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방콕에 갔다 왔고 또 저번 달에는 교토랑 오사카에 갔고 또 다음 달에 도쿄에 가요. 네. 다음 달에. 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데 내년에는 아마 유럽 쪽으로도 좀 공연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또 연결돼서 네. 또 그런 식으로 공연이 연결되고. 네. 자, 뭐 많은 아티스트 분들 그렇게 인스타에 많이 올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도 좀 궁금해요. 좀 각 나라마다 뭐 베뉴마다 공연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다른지 아니면 네. 좀 그런 게 있나요? 그 한국과 일본 비교하잖아요. 네. 그 공연 볼 때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되게 가수가 노래 부르는데 한국은 떼창을 부르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어서 좀 뭔가 좀 썰렁했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일본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그 저번 달에 다녀온 공연장에서는 또 다들 엄청 열심히 또 춤을 추시고 일본이 네, 재밌게 노래 주셔서 이게 참 그 여기도 한국처럼 홍대 해방촌 다른 것처럼 네, 거기도 동네마다 안에서도 또 네, 또 베뉴마다 또 분위기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뭔가 한 가지로 딱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 광란해 약간. 그래요? 근데 또 일본에서도 또 베뉴마다 또 다르다. 맞아요.
이것도 되게 좀 새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팻햄스터님 인스타그램 포스트에서 팻햄스터님이랑 캉류님이 KEXP에서 인터뷰를 가지셨다는 좀 따끈따끈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네. 좀 인터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도 인터뷰라고 하면 인터뷰지만 네. KEXP는 또 워낙에 글로벌하게 좀 큰 데다 보니까 저희가 좀 어떠셨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잔다리 페스타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고 네.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 이제 관계자로 오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몇 팀을 이제 골라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 선정이 돼서 정말 좋은 기회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물론 오늘도 이제 부밍 스튜디오와 인터뷰할 때도 긴장을 하고 네, 했지만 그날은 아무래도 그 채널의 크기라든지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긴장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엄청 긴장을 했는데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는 한 언제쯤 나온다는 얘기가 있나요? 저도 자세히는 들은 바가 없고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KEXP에 또 팻햄스터님과 캉류님이 나가셨다고 하니까 꼭 그 인터뷰도 기다렸다가 꼭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1부가 이제 거의 마무리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팻햄스터님과의 콜타임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는 또 팻햄스터님과 트랙 히트웨이브에서 아주 인상 깊은 가야금 연주해 주셨던 박선주님 모시고 또 더 깊은 전자음악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하고 하는 것보다 컴퓨터하고 작업하는 게 편해서 전자음악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사실 제가 더 이득이죠.